우리 직장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망인데 이름은 왠지 좀 딱딱하고 낯설죠. 바로 노동위원회인데요. 오늘 이 기관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부당한 일을 겪고 이거 어디 가서 말해야 하나 막막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바로 그럴 때 우리 편이 되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보호막의 이름이 바로 노동위원회입니다. 근로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노동위원회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이냐? 부당해고나 징계처럼 직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 만든 일종의 노동 문제 전문 해결 기관입니다. 법원이랑은 좀 달라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제도는요,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보통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이라면 아쉽지만 신청이 어려워요. 이 부분은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흥미로운 건 말이죠. 이 노동위원회 역할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많았다면 요즘은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문제까지 훨씬 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신청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지금부터 그 절차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해요. 바로 시간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안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쉬워요. 첫 번째, 1단계는 내 회사가 있는 지역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럼 2단계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안 되면 마지막 3단계가 바로 법원으로 가는 행정소송인 거죠. 자, 서류를 내고 나면 신문회의라는 걸 열게 되는데요. 이름부터 좀 무섭죠? 대체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살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3자 구성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립적인 전문가인 공익위원, 그리고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마지막으로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이 세 그룹이 함께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위원회와 일반 법원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원은 보통 서류로 된 증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노동위원회는요,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하는 말, 즉 구두진술에 엄청난 무게를 둡니다. 그날 신문회의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전체 판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사건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렵고 민감한 문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리해고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문제죠. 우선 해고의 종류부터 좀 알아야 하는데요. 해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원이 잘못했을 때 하는 징계해고, 업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할 때 하는 통상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구조조정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을 줄이는 정리해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정리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잘못이 전혀 아닌데도 생계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회사가 이걸 하려면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법에서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정말 회사가 그럴 만큼 힘든지. 둘째, 해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셋째, 대상자 선정은 공정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이 4가지를 모두 따져보죠. 핵심은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숫자 50, 이 숫자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요건 중 협의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에 따르면요, 회사는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최소 50일 전에는 근로자 대표에게 우리 상황이 이래서 이런 기준으로 정리해고를 하려고 한다고 알리고,
아주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일이라는 기간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절차랑 요건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존재하는 진짜 목표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리해고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엔 오히려 임금이 높은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 많아졌죠. 한 노동 전문가는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법원보다 훨씬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뭐 사소한 것까지 전부 이걸로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부작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노동위원회라는 제도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이런 법과 규칙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회사와 직원 사이에 진짜 신뢰라는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